예술촌이 조성됩니다. 국내 대표 사진작가인 배병우 씨가 처음으로 입촌할 예정입니다. 광양의 사라실 예술촌 조성 사업도 올 연말 개관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첫 예술촌으로 운영 방식이 관건입니다. 오늘 고흥에서 전국 첫 노지 이기작 벼를 수확했습니다. 이달 말 또다시 모내기를 해 11월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여수 박람회장 투자유치 설명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장의 투자 여건과 개발 계획은 물론 주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매각, 임대 조건이 소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에 조성될 예술촌에 국내 대표 사진작가인 배병우 씨가 가장 먼저 입촌합니다. 기존에 있던 문화의 거리와 함께 새로운 문화 벨트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으로 그린 한 폭의 그림 같은 소나무. 이 작품은 국내 대표적인 사진작가 배병우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수 출신 배병우 작가가 순천 예술촌에 1호 입촌자가 됐습니다. 문학 쪽이나 미술 또 음악 그런 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공간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순천시는 배병우 작가를 시작으로 원도심 영동 10여 곳의 가옥을 매입해 예술촌을 조성합니다. 도심 속 빈집을 유명 작가와 지역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객도 유도합니다. 어떤 획기적인 문화 예술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거점 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순천 예술촌은 인근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와도 연계해 운영됩니다. 50여 곳의 상가와 크고 작은 공방, 갤러리가 들어섰지만 활성화가 미흡한 문화의 거리를 창작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작가 선생님들이 또 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창작 열기를 가지고 있는 젊은 신진 작가들이 좀 들어와서 여기에서 문화 생산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문화예술을 접목한 시민창작예술촌. 새로운 시도가 지역 문화예술 벨트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 사라실 예술촌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 개관 예정인데요. 운영 방식을 두고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 사라실 예술촌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지난 2007년 폐교된 사고 붕괴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사라실 예술촌은 22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실과 창작실, 시립예술단 연습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토목 75%, 건축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준공돼 11월이면 개관하게 됩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운영 방안이나 조례를 구성해서 운영자를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역 예술계는 전남 동부권 최초로 개관하게 될 예술촌이 지역의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명확한 운영 방안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함께 문화체험, 지역과의 상생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예술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광양만권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사라실 예술촌이 최근 입지가 확정된 도림미술관과 함께 광양 지역 예술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에서 전국 최초 노지 이기작 벼가 오늘 수확됐습니다. 고흥군 동강면 벼 조기 대비단지 5만 3천여 세제곱미터에서 수확한 벼는 지난 3월 모내기를 한 극조생종으로 성장기 저온 현상으로 수확 시기가 늦었지만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0% 늘었습니다. 농장 측은 수확한 논에 오는 28일 극조생종 벼를 한 번 더 심어 11월 중순쯤 수확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여수세계박람회장 투자유치 설명회가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설명회에서는
박람 회장의 투자 여건, 개발 계획과 함께 주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매각과 임대 조건이 상세하게 소개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투자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상무지구가 도심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신축 건물들이 높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30층 이상의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초고층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반 광주시청 앞모습입니다. 고층 건물 숲은커녕 군데군데 채소를 키우는 텃밭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청 앞 평화공원을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는 고층 건물들. 일대 땅값이 3.3제곱미터당 8,9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자연스레 나타난 현상입니다. 행정, 그다음 주거, 모든 쇼핑의 중심지다 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용도적으로 봤을 때 고도 제한이 하는 한 가장 높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의 한 건설사가 37층짜리 초고층 건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완공이 되면 양동에 있는 KDB 생명 빌딩은 물론 인근 31층짜리 오피스텔보다 6개 층이 많은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건물은 또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른바 아파텔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텔이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좋은 교통 여건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동시에 좇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을 뜻합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주로 사무용과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텔은 주거 중심의 목적입니다. 상무지구를 비롯한 교통요지마다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터가 점점 줄면서 광주에서도 초고층 빌딩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지난해 7월부터 전남체육회가 전북에 이어 전국에선 두 번째로 스포츠 과학센터를 운영해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통합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순천 금당중학교 육상과 볼링 선수들이 기초와 전문 체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 검사는 운동을 이제 시작한 학생들에게 어떤 종목이 맞는지 정보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근관절 기능이나 운동 부하 등 정밀 검사는 전문 종목별로 필요한 운동을 처방합니다. 예를 들어 하체 앞뒤 근육량의 차이로 부상 위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30%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그게 앞으로 그 부상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수뿐 아니라 체육 지도자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선수를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볼링에 관련된 훈련을 뭐가 부족한 부분을 뭐가 더 괜찮은지 그거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체력 측정 결과는 병원과 대학 등 자문위원단을 통해 심리, 영양, 재활 등의 처방으로 이어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전북과 전남의 장단점을 보완해 올해 서울, 광주, 대전에 스포츠 과학센터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거점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남은 시도에 스포츠 과학센터를 설치하는 거점 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이 국내 쌀 재고량을 즉각 대북 지원으로 활용해 북한 식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북한 쌀 생산량은 가뭄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보다도 12%가 떨어져 최악의 식량난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산 쌀 재고량을 즉각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북 쌀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쌀 재고량이 해마다 늘어 쌀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수급자 수가 올 상반기에만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4명을 적발해 53살 정모 씨 등 9명을 고용노동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3,200만 원도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이 지난해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면서 성과급에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이상으로 정해진 징계 기준을 무시하고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무단 감면했다며 고흥군수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철저한 운영과 관련자에 대한 주의 촉구를 지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고흥군이 운영하는 수영장 입장료 100여만 원을 무단 인출해 지난해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순천만 정원에서 오는 9월 한평정원 디자인전이 열립니다. 순천시는 정원에 담은 행복 디자인 한평정원 디자인전을 주제로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순천만 정원에서 60개 팀이 참가한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2분기 1일 시민시장으로 40대 샐러리맨 양동옥 씨를 선정하고 오늘 하루 순천시장의 공식 일정을 양동옥 씨와 함께했습니다. 1일 시민시장은 하루 동안 순천시장과 함께하며 시장 업무를 경험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지난 1분기까지 모두 4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옥룡과 본강 방면 시내버스를 증회 운행합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4대 계곡 피서지를 찾는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하계 특별 교통대책의 하나로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 본강 옥룡 방면의 2개 노선 시내버스를 12회 증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추가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광양읍에서 본강면 조령까지 운행하는 20번과 광양읍에서 옥룡면 진틀까지 운행하는 21-2번입니다. 고흥군이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평가제를 시행합니다. 고흥군은 무보직 6급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근무평정과 경력, 군정기여 등 12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직 순위를 정하는 등 이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6급으로 승진하면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올해만 무려 41명에 달해 이번 보직평가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주민참여 예산 편성 심의위원 56명을 위촉했습니다. 광양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위촉했습니다.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2루타 2개를 몰아치면서